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들어가자마자 이제 민생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인데 또 최근에 또 논쟁인 게 대파 그리고 875원 얘기인데 물가 문제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18일부터 물가가 꺾이고 있다. 그 18일이 하필이면은 875원 적정 가격이네 한 날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옷 이쁘십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뭔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875원이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격이 좀 남달라요. 대통령 오면 875원 받을 거고 이재명 야당 대표 오면 3,000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손님한테는 4,000원 받아요. 이거 떼오는데 2,000원 받아요. 자, 장인주 부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물가가 가장 문제다. 네. 여기를 정녕 이재명 대표는 집요하게 좀 파고들고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그 대파 875원 발언은 아직까지도 물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도 나름의 해명을 내기는 했지만요.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과 그리고 이제 정책실장의 이야기가 하필이면 18일부터 물가가 꺾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저런 부분들이 대통령실과 정부로서는 물가나 민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노력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하지 말고 물가와 민생을 잡는 국민들을 위한 심기경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비판으로 저는 들립니다. 지금 정말 물가가 비싸고요. 장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진짜 뭐 몇 개만 장을 봐도 그냥 10만 원씩 훌쩍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정말 살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파값으로 상징이 되는 이 고물가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권 심판론의 일환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종걸 실장님. 일단은 네. 정부 쪽에서는 긴급 자본을 좀 투입해서 좀 물가 잡기에 나섰는데 돌파구 좀 어떻게 좀 필요할까요? 어떤 것들이? 물가와 관련돼서는 저도 이렇게 그 리포트라든지 혹은 경제 쪽 지면을 봤을 때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당히 물가가 잡히고 있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네. 흐름이. 그래서 뭐 대통령이 더 나서서 대통령실이 더 나서서 어떤 물꼬를 튈 수 있다면 그건 결과는 좋죠. 결과가 좋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파 파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야말로 동영상 다 보신 분들은 저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실 겁니다. 동영상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만 이런 거 아니냐. 이게 다 골고루 다 가격이 잡혀져야 된다. 875원 정도가 딱 적정한데 너무 높다라는 뉘앙스로 여기만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만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아닙니다. 하나로마트가 이 서울 지역의 수곳에서 같은 가격으로 팔았어요. 이 양재점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한 거 아니고요.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875원의 유인으로 그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어떤 가격으로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심기를 위해서 조장면만 했다라는 그것은 가짜 뉴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그렇게 지금 4,000원에 대파에 못 살겠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는데 제가 2021년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SBS 제목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9,000원 치솟은 대파 비싸서 키워 먹어요. 다 아시아경제 2021년 제목입니다. 대파 한 단에 7,000원, 양파, 계란도 더 비싸. 이런 시절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시절에는 뭐 하셨습니까? 집권 여당이었는데 당시에 그러면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이고 이게 다 뭐 공급망 파괴 때문이야, 뭐 아니면 뭐 자연 재난 때문이야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4,000원에 못 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다분히 총선용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정도껏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기사를 뽑아오셔서 저도 한번 쭉 봤더니 그런 기사가 진짜로 있군요.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두고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돈이 잘 돌아 하려면 어쨌든 돈을 투입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680조 원 연간 예산에 비하면 정말 푼돈에 가까운 13조 원. 이걸로 여러분 가구당 100만 원씩 줘서 아니 트라이 가게도 옷 많이 팔아가지고 돈 벌면 은행에 저금하겠어요? 먹고 살래도 돈이 없는데 그걸로 저 옆에 있는 누룽지집 가서 누룽지라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누룽지 가게 주인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싱싱청가 가서 장도 봐야지. 저기 축산사람 가서 고기 좀 사고 이러면 돈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아니 없으면 차라리 나요. 네, 대통령이 없으면 차라리 낫다 이런 발언했고 여기에 대해서 25만 원 지원금 대해서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것도 마저 듣고 오시죠. 네, 이 대표께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 무식한 양반들아 13조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리자면 이 무식한 양반아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조 원을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플레에 겨우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인플레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인플레와의 전쟁을 계속 연장하자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할 말을 하는 바람에 중국민들이 한국을 싫어해서 대중무역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국제정세나 경제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싸구려 뱀쇼를 하는 사기꾼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 서로 무식한 양반이다. 이런 좀 뭐랄까요, 좀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일단은 윤희숙 전 의원 얘기는 사기꾼 같은 발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해법이 뭡니까? 글쎄요, 일단 총선을 보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좀 민생 현안이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거는 저는 그래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서로 간에 날선 비난들만 오고 갔다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25만 원 지원금이라는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내세웠고 그것에 대해서 또 여당이 나름 이제 경제통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받아서 같이 공격을 하고 또 반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 자체로도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물론 총선 보름 앞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너무 선심성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요. 그럼에도 지금 정말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나름대로의 정책을 제시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을 여당에서 만약에 토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 자체로도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기반을 해서 사실 뭐 야당에도 여당에도 각각 경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토론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선거 과정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김윤영 대변인, 일단 여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한 13조 원 정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감당한 수준이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당에서? 감당의 여부를 떠나서 이 13조를 이용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두 가지밖에 안 났습니다. 고금리를 견뎌야 되는 시기가 더 늘어날 거고요. 13조 원이라는 미래 부채가 미래 세대에게 더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금 4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다른 나라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이 고통을 무릅쓰고 고금리 정책을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금리 정책을 펼쳐야만 인플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거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부 여당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물가라든지 고금리 정책을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데 장가 기자, 일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 대학금을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3명이게 되면 세 자녀 모두 교육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세 자녀 모두의 대학 등록금을 좀 면제하도록 하겠다. 이거를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일 때까지 좀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 합계 출산율이 0.55명이고요. 전국은 0.77명인데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가 한 명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등록금 면제뿐만 아니라 난임 지원 같은 이런 필수 저출
출생 정책은 소득 기준에 따라 하던 것을 좀 확대시키고 아예 소득 기준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자녀들을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자녀 주는 입장에서는 등록금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도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재원 마련들 결국엔 국민이 부담해야 될 것 수도 있는데 네네.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모든 퍼주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재원이 지금 우리나라가 1,000조 가까운 그런 액수의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재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딱 하나 이 부분만큼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즉 저출산 문제는 우리 진짜 화급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출산을 해결해야 되고 그렇다면 퍼주기 중에서 우리가 당장 쓸 것, 우리 세대가 진짜 돈을 가져다가 막 쓸 게 아니라 미래 세대, 태어날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퍼주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저출산이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든 아니면 출산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든 간에 저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만 우리가 저출산에 그런 앞으로 미래에 닥칠 위기를 그래도 한 걸음씩 극복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좀 칭찬한 부분이니까 민주당 쪽 입장은 듣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